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의 무덤을 옮기려 산소를 찾은 날, 나는 그저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더 가까운 선산에 모시고 자식들과 함께 수월하게 제사를 드리려는 뜻뿐이었죠. 하지만 파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땅을 파던 일꾼들이 갑자기 서로를 바라보며 손짓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내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흙 속에서 묘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오래된 항아리였습니다. 흙투성이에 금이 간 채 관 옆에 꼭 붙어 묻혀 있었죠. 이게 대체 뭐지? 라는 생각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일꾼이 뚜껑을 살짝 열자 안에서 희끗한 가루가 보였습니다. 숨을 먹게 만드는 순간 일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유골함 같습니다. 그 한마디가 귀를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곁에 남편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유골이라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항아리 하나가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나는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남편 곁에 누군가의 유골이, 그것도 몰래 묻혀 있었다니. 함부로 열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그 정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뚜껑을 조금씩 밀어내자 싸늘한 바람이 스쳐가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희끄무레한 가루와 함께 종이 쪽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단 3글자, 고은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모르는 이름. 하지만 남편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그의 곁에 함께 묻혀 있었던 걸까? 이름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함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평생 나에게 숨겨온 또 다른 삶의 그림자가 드러난 듯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다급히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름, 제 어머니입니다. 나는 유골함 속 이름을 보고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갑자기 산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낯선 남자가 다급히 달려와 유골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두 손은 떨리며 항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바로 이 묘의 주인 선생님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니,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이 내 눈앞에 서 있다니. 남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소원이 죽어서라도 아버지 곁에 묻히는 거였죠. 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차갑게 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감춰온 그림자가 그날 무덤 곁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비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시작이라는 걸.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유골함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습니다. 꼭 곁에 묻히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단지 그 소원을 지켜드린 것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찢겨나가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니. 그 여인의 아들이 지금 내 앞에 무릎 꿇고 울고 있다니. 나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 남편의 지난 세월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 혼외자라 주장하는 그 사람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내 가슴은 이상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동네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던 한 남자, 아들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이어갔던 사람, 그가 바로 지금 내 앞에서 남편의 혼외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멀리 살아 외로웠던 제게 그 사람은 제 아들처럼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내 남편의 또 다른 아들이라니,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배신에 이어 내가 기댔던 사람조차 결국 남편의 그림자 속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 이제 나는 어디에도 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와 다시 만난 카페에서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어머니의 일기장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그때까지는 정말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더군요. 제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이제라도 가족이 된 기분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아닌 따뜻한 무언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아들과 딸은 놀라면서 따뜻하게 받아들여줬습니다. 엄마, 형이 생기는 거네요 라며 웃는 아들의 모습에서 순수함을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셨던 것도 이해해요. 이제 정말 큰 가족이 되는 거죠 라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달빛 아래 묘비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또 다른 아들을 잘 돌보겠어요. 이제 정말 보내드릴게요.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남편이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열렸답니다. 그는 진짜 아들처럼 내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도와주었어요. 45살이나 된 나이에도 어머니를 처음 만난 아이처럼 어색해하면서도 애써 잘해보려는 모습이 애틋했습니다. 1년이 흐르고 어느 봄날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그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그와 형제처럼 농담하며 손자 손녀들을 귀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늦게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축복이 되었다는 걸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들, 신뢰, 사랑,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준 셈입니다. 나는 이제 세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늦둥이 아들을 얻은 셈이죠. 그 모든 혼란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더 완전한 가족으로 만들어준 셈이니까요.